오늘은 이제 이 정도 생육기에 이제 주의할 것이 하우스 내에서 이제 온도 관리거든요. 온도가 낮아도 문제지만 높아도 문제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일단 아까 농가 주께서도 아까 최저 온도를 한 밤 온도가 6도에서 7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이제 저온 피해는 안 받는데, 이제 그보다 낮았을 때 만약 5도, 4도 밑으로 가면 잎이 좀 오그라지거나 이래서 그 저온 피해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우스 농가들은 일단 싹이 트고 나면 포도잎이 한두 장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안정적으로 한다면 최저 온도를 한 7도 정도 관리하는 게 좋고요. 기름값이 부담이 된다면 그래도 6도 이상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온도가 한 예보 온도가 한 25도 정도만 가도 하우스의 온도는 막 35도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측창이랑 천창을 열 수 있는데, 이거 그때 열 때 예보에 바람이 좀 있는 경우, 외부에 바람이 있는 경우는 측창은 좀 더 열어도 되지만 천창까지 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천창이나 측창을 둘 다 많이 열게 되면 바람이 세게 들어와서 잎이 고온에서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환기하실 때는 각별하게 이 천창이나 측창을 둘 다 많이 여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측창은 좀 열더라도 천창은 조금밖에 안 열어서 바람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걸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농가분들께서 새로 이제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농사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포도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가림 재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 지금 내가 포도 경력이 1, 2년으로 짧은데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한 2, 3년간은 그 하우스 천창이나 측창을 모두 열어놔서 마치 대형 비가림처럼 재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내가 포도 경력이 짧은데 하우스 재배와 같이 관리하게 되면 내가 온도를 전부 조절을 해야 돼요. 생육 초기에 예를 들어서 날이 더우면 천창이나 측창을 올려야 되고, 날이 또 밤에 추우면 다 돼야 되는데, 본인이 설정한 온도가 없다면 그걸 일일이 다 생육 단계별로 알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우스 관리를 온도 천창이나 측창을 조절해서 온도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각 주요 생육 단계별로 내가 최저 온도는 얼마로 관리할 거다, 내가 최고 온도는 얼마를 관리할 거다, 이런 것이 자기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익힌 다음에 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처음부터 하우스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끔가다 어떤 저온이나 뜻하지 않은 저온이나 또는 고온에서 잎이 좀 상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데 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천창이나 측창을 모두 열어놔서 일반 비가림 재배처럼 관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하우스 관리를 하시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우스 재배 하신 분들이 보통 샤인머스켓이 중부지방에서 한 4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발화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우스는 이제 한 달 또는 2달 빨리 발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가온 온도 관리를 해서 어떤 기름을 뗀든지 해가지고 온도 관리해서 발화 시기를 한 달 또는 2달 또는 그 이상 앞당기게 되면 이 비가림 재배보다 꽃송이를 갖고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캔베럴이나 거분 같은 품종은 꽃송이를 보통 신초가 한 100개 정도 있으면 한 180개 이상 갖고 나왔거든요. 보통 1.8송 이상 갖고 나오는데, 한 신초당. 샤인머스켓은 저희가 보면 한 신초당 한 1점이나 1.3 정도 갖고 나옵니다. 비가림 재배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우스 재배로 왔을 경우는 이 농가도 현재 일반 비가림보다 약 40일 정도 빠르게 발화를 했는데, 이런 농가도 꽃송이가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이 밭은 현재 요 앞에 있는 신초들이 다 2송이씩 문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그 너무 수확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8월 달 이후에 잎 관리가 안 돼서 저장량분이 축적이 불량하게 되면 그 이듬해 꽃송이 숫자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하우스 재배 하시면서 꽃송이 숫자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전년도 관리를 한 8월 달 이후에 잎 관리가 잘 됐는지, 또 수확한 후에 뭐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수분 관리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월경에 김천, 옥천 지역의 가온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샤인머스켓을
꽃송이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 8월 달에 조기 낙엽된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 농가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 그러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해 2월 달에 꽃송이 조사했을 때 그 농가가 그 전에 22년도에 8월쯤에 이제 조기 낙엽이 된 거예요. 그런 농가를 가보면 확실하게 꽃송이 숫자가 일반 농가에 비해서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꽃송이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전년도 8월 달 이후에 관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우스 온도가 아래하고 이하고 이쪽하고 남북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밑에 수평이 이쪽이 좀 높을라요? 예. 내가 눈으로 봐서는 수평인 것 같아도 실제 미세하게 한쪽이 높게 되면 더운 공기는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대가 낮은 쪽은 아무데 온도가 낮고 지대가 높은 쪽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내 밭에서 신초가 좀 더 크고 있다. 그런데 아마 지대가 살짝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자 그걸 해결 방법은 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아래쪽에다가 온풍기 근처를 그쪽에 갖다 놓으면 이제 이 덕트를 통해서 이 더운 바람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면서 양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좀 이 온풍기 쪽 온도가 더 많으니까 높으니까 생육이 좀 더 좋을 거고, 덕트가 끝으로 가면 아무래도 온도를 많이 뺏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생육이 좀 늦어져서 밭 전체적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정리된 데 보면 논을 했던 데를 포도 심은 데를 보면 이 길이가 보통 100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100m 정도 되는 길이의 하우스를 일정하게 생육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께서도 이 반을 막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블럭을 구역을 놓게 되면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긴 지금 100m를 한 군데를 막았지만 100m인데 좀 더 경사가 있다. 그럼 3군데 정도 나눠서 막으면은 그 3블럭의 각각 블럭을 좀 더 동일한 생육시기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캠벨은 실질적으로 지베린 처리를 안 하니까 만개가 그리 큰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뒤에 따면 되고. 예. 근데 샤이는 들쑥날쑥이 되면은 지베린 처리가 이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근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지해 처리 기간은 하우스 재배, 특히 가온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은 아무리 내가 온도 관리가 잘 돼도 일반 저희가 비가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거든요. 1차 처리 기간을. 근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20일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달 했다는 건 좀 너무 길고요. 너무 길은 거고, 보통 2주에서 20일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런 걸 줄이시려면 현재는 이 밭이 100m 길이에 이제 한 칸을 막았잖아요. 만약 2칸을 더 만들어서 3칸을 만들어 놓으면 그 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20일 더 막을 수는 없는 거고 1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해보고 또 내년에 이제 펜을 좀 달아서 알로 좀 보내는 그런 방식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게 이제 지해 처리하기 전에 그때 영상 찍을 때 제가 그 지하의 처리 시기랑 그다음에 처리 농도를 전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좀 지금 말씀드리자면 농가가 현재 지하 처리하는 시기보다는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농가분들은 대부분 꽃이 핀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나서 이제 꽃이 핀 다음에는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때 문제는 뭐냐면 꽃이 피고 나서 농가분들은 수술대가 떨어진 다음에요. 그 포도알이 좀 보일 때. 근데 사실 그 수술대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게 지금 생육 시기를 잘 몰라요. 언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게 떨어지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 내가 지해철에도 알이 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대 있을 때는 게 좋고, 수술대 있을 때 지해 처리를 하게 되면 수술대 없을 때보다 꽃송이나 포도알을 많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수술대가 있을 때는 지해 농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2.5나 25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때 같이 섞어서 하는 풀매트나 더클이 이 농도를 한 1ppm 정도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저희가 지해 처리하는 영상을 찍을 때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해인은 뭐 12.5나 25ppm, 더클이나 풀매트 농도를 1ppm으로 좀 낮춰서 하고, 꽃은 한 75에서 100%핀 사이 구간에 하면 알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음 달 영상 찍을 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그때 꽃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